반갑습니다. 임세무사입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 방법. 명의신탁을 좀 전에 해놨는데 최근에 명의신탁을 이렇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왜 그러냐면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너무나 규제도 심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징금,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최근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을 종전에 해놨던 것을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명의신탁 할 때는 재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재산 가치가 너무 커져버렸다. 물론 환원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거 찾아오니까 증여세 과세는 안 되는 게 국세청 해석 사례 판례 다 자기가 자기 거 찾아오는데 증여로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명의신탁 했다는 그 근거가 그 근거 서류가 희박하기 때문에 쉽게 환원을 못하고 있지요. 그럼 환원하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요건, 이것은 이제 우리 상정법 훈령에 의해서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과세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여기 요건은 뭐냐고 그러면 그 발행 주식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2조에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대한 중소기업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이 소비성 서비스법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 7월 23일 이걸 꼭 집어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전에는 설립을 할 때 주주가 7명이다, 4명이다, 이게 주주 요건이 있었거든요. 1인 주주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그 주주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주주가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고 그러면 그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가 설립 당시에 관리인으로서 그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환원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위수탁 관계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고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증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증자를 할 때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유무상 증자한 주식 수도 그 명의순탁자가 새로 취득한 그 신주에 대해서도 이제 세무서에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에 의해서 확인 신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동료 세무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세무서에서 인정을 못 해주고 환원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렸죠. 이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사후 처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안내를 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다른 그러면 이 세무서 확인 신청 요건 말고 달리 그러면 명의신탁 환원하는 방법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명의신탁 환원 방법으로는 임의환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해석 사례나 심판례나 판례를 찾아보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용어는 아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 강의를 드립니다. 임의환원이라고 뭐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것은 명의신탁 약정서, 해지 약정서를 근거로 뭐 환원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어떻게 환원하느냐고 보면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그 명의신탁 뭐 환원, 해지 환원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써놓으면 세무서에서 주식이동 상황을 표를 보고 이게 정상적인 뭐 명의신탁 환원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그걸 판단해서 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명의신탁 환원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뭐 그렇게 판단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양도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는 그런 경우도 뭐 심판 사례에 나와 있어요. 뭐 바로 명의신탁 환원으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저가양도라고 해서 저가양도 신고를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가양도로 신고를 하니까 시가와 저가 그 차이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 그 저가양도 거래 금액과 그 차이가 크니까 증여세를 과세당국에서 과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거 부당하다.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저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놓은 것을 형식만 저가 양도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명의신탁 환원이니까 내가 내 것 찾아오니까 증여세나 이 양도 거래가 아니고 내가 내 것 찾아온 거니까 이것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그 뭐 심판 결정 사례에서 그거는 명의신탁 환원이 맞다. 명의신탁 환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납세자 편에 손을 들어준 거고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고 그러면 주식을 이제 제3자나 친인척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제3자나 친인척에게 명의신탁을 해놓고 그 자기 자녀가 직접 제3자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거라고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서 제3자나 그 친인척이 무슨 조카한테 증여를 해줄 리가 있겠냐. 이것은 그 아버지가 제3자한테 명의신탁 해놓은 것을 그 뭐 아들이 증여받은 것이니까 이것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그 증여세 신고를 해놓은 것을 증여자를 바꾸어서 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면 합산과세를 해야 맞겠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뭐 명의신탁을 환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우리 뭐 세무 전문가인 그 세무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로펌과 같이 이렇게 명의신탁 환원을 이렇게 하는 작업을 뭐 여러 건을 지금 뭐 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 부분을 계류를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할 때도 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에 의뢰를 할 때 이 소송 수행자가 이 명의신탁 해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하고 이렇게 업무를 해야지 이 소송 증거 자료로 명의신탁 그 자료로서 소송을 하면서 우제자백이나 결속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승소를 해서 이건 내가 내 거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우제자백이나 결속재판에서 한 판결은 명의신탁한 자료로서 입증을 과세당국도 입증을 안 해, 입증 서류로는 안 봐주고 그 판례에서도 그 자료가 명의신탁이라고 명의신탁 해지 환원이라고 입증 자료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임의환원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 환원에 대한 그 세무 경험이 많은 세무사들하고 상담을 하시든지 그리고 소송도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그 세법 명의신탁에 관한 그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서 명의신탁 환원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어떤 사례도 있냐고 그러면 여기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아예 그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도 다 해놓고 뭐 경정 청구를 통해서 실제로는 증여받은 게 아니고 내가 명의신탁 환원 명의신탁 해놓은 것을 그러니까 내 걸 내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서 대법원에서도 그러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 명의신탁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거 찾아왔으니까 증여세 과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납세자 손을 들어준 그런 판단 사례도 있습니다. 기타 명의신탁 환원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제가 이렇게 4가지만 뽑아서 이렇게 써서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셨으니까 명의신탁 환원, 종전에 명의신탁 해놓은 부분 지금 다시 찾아올 때 특별히 환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안 하지만 확실한 증거 서류가 없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잘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